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방탈출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업체에 가셔서 방탈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방에 갇힌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어야지 해결을 해야지만 방에서 탈출하는 그런 뭔가 재밌는 오락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곳에서 또 이제 일을 하셨던 바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직업괴담식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바나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바나나님 하니까 저희 집 지금 바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게 지금 까매졌어요. 이제 정말 또 맛이 있을 게 또 다 익었는데 아무튼 바나나님 죄송합니다. 바나나는 공중에 걸어두면 네. 자기가 걸려있는 줄 알고 금방 안 까매진대요. 오? 진짜요? 네. 그 진짜예요? 그래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약간 괴담 아닌 괴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난 바나나를 왜 걸어놓나 했거든요. 나 그 과학적인 뭔가 있는 줄 알았어. 아, 알겠습니다. 네. 바나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바로 방탈출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거기서 근무를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특이했던 게 다른 분들은 그 방탈출 테마 카페 자체 안에서 뭐 예. 세팅을 하고 고객님들을 상대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다면 저는 일단 매니저 역할과 그 안에서 테마를 제작하는 일을 했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테마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그 이제 뭐 물론 소재를 따오기도 하지만 사람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문제도 만들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장치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턴처럼 그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테마를 제작하는 일을 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또 창의력이 좋아야 되겠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방탈출을 좋아하고 많이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네네네.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방에 네네네. 가둬놓으면 진짜 문을 안 열어주나요? 열어드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 위급한 상황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방 안에서 뭔가 보면 안 될 것을 봤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든지, 혹은 이제 정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 뭔가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 뱃속에 있는 뭔가가 나올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열어드립니다. 그렇지. 뱃속에 있는 뭔가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럼요. 그럼 진짜 공포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아까 돌비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방탈출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니 테마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몸을 써서 테마를 즐겨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제 테마를 탈출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정말 테마 그 장르 자체가 단순했어요. 스릴러, 공포, 감금. 왜냐면 이제 탈출이라는 게 소재니까요. 이제는 좀 다양하게 바뀌는 추세예요. 좀 로맨스나 판타지, 뭐 아니면 추리 뭐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테마들이 그 안에서 다 구현이 돼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테마가 밀실이에요. 그러니까 닫게 되면 닫히고 열 수 없고 누군가 열어주지 않는 이상 갇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꼭 안내사항을 드려요.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고객님들 혹은 이제 갇히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도 제가 일을 했을 때 처음 하시는 고객님이었는데 본인이 폐쇄공포증이 있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기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너무 공포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가 항상 CCTV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저희가 스포일러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이해 안 되시거나 좀 너무 애매하다 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을 때 겪은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몰랐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방탈출이 그 매장 하나당 보통 테마를 한 4개 내지는 5개, 많이 가지고 있으면 6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테마들이 각각 방을 못해도 4, 5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가정집이 한 문마다 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딘가 여기가 문인가 싶은데 아닌 다른 곳이 열리면서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나고 예. 그 또 다른 공간에서도 설마 여기가 열린다고 하는 곳이 열리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방탈출 한 매장당 못해도 100평 가까이 되는 크기가 필요해요. 넓구나. 혹은 그쵸. 안 그러면은 천장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에 층을 쪼개서 또 다른 층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넓고 높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되게 광활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 좀 많이 내려가게 돼요. 보통 예. 지하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햇빛이 거의 안 들어요. 정말 한번 들어가면 밤에 나와서는 정말 드라큘라가 되는 기분. 햇빛 한번 보려면 잠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지금이 오후구나, 해가 저쪽에 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제 다시 지하로 내려와서 두더지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테마 제작을 했었잖아요. 인턴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말 24시간, 48시간 가까이 매장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한 적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테마가 정말 1년 365일 내내 엄청나게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예. 너무너무 추워요. 어느 정도로 춥냐면 밖에 막 38도 막 육박하는 한여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될 정도로 너무 추운 거예요. 이야, 예. 이상해요.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워요. 근데 이제 유독 그 테마 안에서 조금 더 음습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손님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간이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서 단서를 찾고 어떤 사람은 건너편에서 야 그거 단서 뭔데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유독 그 사람들이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저희는 CCTV로 보고 있으니까 예. 여기 어디쯤 문제 푸니까 언제쯤 나오겠다. 그럼 언제쯤 들어가 세팅해야지 이런 걸 예상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공간에만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분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테마 구조상 그 방에는 그분 혼자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꾸만 인터폰이 오는 거예요. 혹시 직원분이 여기 들어오셨나요? 헐. 아니면 혹시 이거 뭐 뒤에 누구 서 계신가요? 혹시 여기 놀리키는 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공간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위험하거든요. 다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니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하는데 저희도 사실 섬뜩섬뜩한 거예요. 왜냐면 정말 모르는 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꾸 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지? 하고 저희도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테마 안에서 유독 문이 혼자 닫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이 절대 물리적인 힘을 가지 않고서는 혼자 안 닫혀요. 예. 뭐 자동문이라서 뭐 전자기기 장치라서 혼자 닫히는 게 아니라 누가 밀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닫히는데 그 문이 닫히면 잠겨요. 그럼 이제 손님이 꼭 인터폰이 오는 거예요. 저희 죄송한데 여기 문이 닫혔는데 저희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왜 자꾸 닫히지? 저희도 의문인데 하루는 제가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분명히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는 각도까지 넘어가 있는데 혼자서 쓱 하면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 저는 손님들이 그걸 알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일부러 막 몰래 들어가고 그 문 열어놓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 중에 굉장히 담력이 센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때 정말 걔는 정말 대박이야. 너무 겁이 없어요. 누가 뒤에서 피를 철철 뒤집어 쓴 분장을 하고 나타났는데도 왜 그래? 하고 지나갈 정도로 담이 센 애가 있었는데 예. 그 한기가 느껴지는 테마 안에서 문제들을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니저가 그 문 지방으로 이렇게 살짝 얼굴만 내밀고 자기를 빼꼼하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왜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뭐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랬는데 진짜 그 문지방에서 얼굴만 내놓고 눈을 깜빡 하면서 자기를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뭐야 이러고서는 왜요? 이랬는데 잠깐 3초 사이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매니저를 봤는데 매니저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엥? 하고서는 그 테마 세팅하는 걸 놔두고 그 매니저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그 방 안을 둘레 봤는데 발소리도 안 나, 올라가는 소리도 안 나. 뭐야 어디 간 거야? 하고서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시 세팅을 했대요. 문 다 닫고 나와서 이제 CCTV실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때 마침 그 매니저가 1층에서 내려오고 있대요. 예.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 왜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안쪽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냐 할 때 그 매니저가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뭔 소리냐고 나 지금 출근했다고. 그 친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짜 왜 그러냐고 하면서 CCTV 돌려본다 그랬는데 그분이 오히려 뭔 소리냐고 진짜 좀 둘러보라 뭔 소리냐고. 그래서 CCTV를 막 돌려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아무도 없는데 그 친구 혼자서 허공에 대고 얘기하고 허공을 쳐다보고 허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아무도 없는 곳을 나와서 혼자 둘레 둘러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있다 진짜. 예. 예,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CCTV를 실제로 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매니저 얼굴 눈 밑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오른쪽 눈 밑에. 근데 그 친구가 그날 본 매니저는 왼쪽 눈 밑에 점이 있었대요. 그 매니저가 이제 일주일 뒤에 그만둘 예정이었는데 그 며칠 뒤에 그 안에 사다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테마 안에. 사다리에서 굴러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날부로. 안 나타났어요. 그 뒤로는. 근데 예. 사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사다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들 들고 다니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에이 그 정도야 뭐 하고 저희도 이제 그냥 넘어갔고 사실 저는 테마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일부러 안 믿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예. 부정하려고. 너무 무섭잖아. 너무 무섭잖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전기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석장치라고 하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무슨 카드를 갖다 대면은 징 하면서 열리고 혹은 이제 소리가 나면서 막 열리고 아니면 뭔가 작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안에 당연히 공포 테마도 하나가 있어요. 예.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겁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테마 안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네. 하필이면 BGM도 너무 무서워요. 막 기악 이런 소리 나고 막 비명 소리 나고 막 물방울 톡톡톡 떨어지는 소리 나고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시체도 그렇게 많아요. 제가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손님 중에 아침에 오면은 손님 그 테마부터 예약하는 손님. 나 아침에 혼자 있는데 그 테마 세팅하기 싫은데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침에 오면 딴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그 테마를 다 세팅을 하고 그 방에서 마지막 하나만 열어놔요. 그 안에 이제 TV 같은 걸 세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그 문 하나만 열어놓고 이제 다른 테마들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을 들어갔다 오는데 거기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 공간들을 가벽으로 많이 나눠놨기 때문에 좀 소리가 잘 울려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쾅! 캬! 하면은 다른 테마에서 다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기장치가 작동이 되면은 다 들리거든요, 제 귀에. 그래서 테마를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CCTV실에 올라가서 그 공포 테마가 이제 세팅이 잘 됐나 하고 확인을 했는데
모든 전기장치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오? 전부 다. 정말 아무 우와. 소리가 안 났는데 모든 문이 전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문제, 시체 뭐 일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포 테마잖아요. 당연히 공포심을 유발해야 되니까 떨어질 때 쾅 소리 이런 게 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예. 더 소름 돋는 건 제가 그 테마를 세팅하면 한 문은 자물쇠로 잠그거든요. 네. 그 자물쇠마저도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예. 아 이건 나 못하겠다. 아 나 이건 못한다. 이게 그냥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서운데 특히나 공포 테마잖아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장님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저 죄송한데 저 여기 못 들어가겠다. 여기 오전 손님 저 취소한다. 왜 그냥 못 들어오시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사장님이 제가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은 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분들 예약해서 이렇게 다른 날로 옮겨주세요. 이래서 그날 제가 거기는 그냥 내비뒀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세팅을 할 때는 더 무서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게 또 다른 테마에는 하필이면 무덤이 있어요, 그 안에. 이게 얼마나 넓은 거야? 예. 근데 테마가 정말 넓어요. 진짜 넓어서 방이 정말 많으면 한 곳은 11개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맨 방 안까지 들어가면은 제가 11개의 방을 다 지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귀신이 있는 방을 한 3개를 지나간다? 그럼 3번 보고 또 다시 나올 때 3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무덤이 있는 방을 세팅할 때는 무덤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꼭 괴어놓고 들어가요. 닫히면 무섭잖아요. 저도 갇히는 건데. 그럼 저도 그쵸. 문제 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에 항상 뭔가를 이렇게 껴놓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무덤만 세팅하고 나오면 그 문이 꼭 닫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너무 짜증이 나서 괴짝 같은 걸로 거기를 받쳐놨는데도 괴짝이 굴러가서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루는 진짜 바보 같지만 그 문을 발로 잡고 무덤 있는 데로 뛰어갔다가 다시 와서 잡고 뛰어갔다 다시 와서 잡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김없이 문이 닫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도 제가 세팅하다 울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리고 분명히 내가 세팅을 완벽하게 끝내고 그 방을 이제 해놓고 다시 올라와 보면 그런 세팅되어 있는 게 망가지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 가서는 제가 해탈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반쯤 정신 놓고 일을 해야겠다 이러고서는 그때부터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진짜 그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막 엄청 따라 불렀는데 예. 제가 그날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막 좀 리메이크 돼서 유명한 그 취기를 빌려라는 노래가 원래 원곡이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막 그날도 뭐 취기를 빌려 내 너에게 고백할 거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예. 고백할 거야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속삭이듯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는 듯이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 음악 끄고선 그대로 막 뛰어나갔어요 또. 예. 근데 더 무서운 게 그 테마 안에 그 BGM들이 안 들리게 해야 되니까 항상 홀의 음악을 엄청 크게 틀려놓는데 그때 나왔던 팝송이 갑자기 그 부분만 계속 뭐 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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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그냥 뛰어나갔어요, 문 밖으로. 근데 다행히 그날 어떤 테마도 예약이 없던 날이라서 그냥 저 밖에서 이제 혼자 덜덜 떨면서 다른 직원 올 때까지 앉아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테마 제작을 할 때 이제 다른 친구가 드디어 합류를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드디어 일행이 생겼구나 하고서는 좀 마음 놓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공간 특성상 이제 공간을 나눠 놓고 나면은 제가 문을 잠그고 그 위층을 올라갈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가 외부랑 연결이 되는 문이 있는 막 보일러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환기구 있고 되게 막 녹슨 계단 있고 막 이런 곳. 근데 거기가 가끔 그러니까 불이 엄청 깜빡깜빡 이러거든요. 근데 그 할 거야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그 계단을 지나가는데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그 환기구 쪽에 뭔가가 이렇게 까만 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깜빡 깜빡 하는데 꺼지면 안 보이고 켜지면 탁 꺼지면 안 보이고 켜지면 탁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깜빡깜빡 하는 사이에 그 웅크리고 있던 게 점점 몸을 일으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걔는 그 위에 있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또 도망갔어요, 그냥. 아마 그 사장님이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일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정말 저 그 친구랑 같이 늘 밤샘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나름 담이 센 친구였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예. 아, 언니, 그런 게 어딨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날 이제 저희가 테마를 완료하기 전날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막바지 작업을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는 날이니까, 사실 그날은 귀신보다 이제 그 마감 기한이 더 무서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 귀신 이거 몰라. 일단 작업해야 돼, 몰라. 이러고선 이제 일을 하다가, 새벽 한 6시쯤 됐나? 너무 지쳐가지고, 저는 이제 추우니까 CCTV실 앞에서 잠이 들고 그 친구는 겁도 없이 그 귀신이 나왔던 그러니까 한기가 가득한 그 방으로 가서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그랬고요, 예. 거기에 침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또 살인사건 테마라서 그 살인 현장이라 침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잠을 자겠다고 잤는데 한 30분 지났나? 그 친구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언니 아씨 언니 막 이러는데 왜 이랬는데 자기가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일단 추위보다 너무 피곤함이 몰려오니까 그냥 누워서 이제 편하게 잠을 자야지 하고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대요. 근데 가위가 딱 눌렸는데 이게 갑자기 배가 되게 무겁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제 가위가 눌렸는데 눈을 겨우 뜨고 딱 봤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 다리 사이로 그 친구 몸을 딱 끼고 팔은 등 뒤로 쭉 늘어뜨린 상태로 허리는 살짝 뒤를 젖혔는데 고개만 앞으로 푹 숙이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우와.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일어나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그 일어나 소리를 50번을 듣고 일어났대요. 예. 그리고 그대로 담요를 들고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매장 안에서 테마를 3개를 더 수정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저 죄송한데 그냥 진짜 여기서 일 못하겠다고 다른 매장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다른 매장으로 옮겨갔어요. 예. 그냥 도망친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매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인턴 친구는 거기에 남았고 저 혼자 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매장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말 큰 실수였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다른 매장으로 옮겨를 왔는데 이 매장은 또 그 전 매장보다 더 큰 거예요. 예. 공간도 2배로 넓고 그 안에 방도 훨씬 많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 다행이었던 게 공포 테마가 조금 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위안을 삼고 일을 해보자 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매장의 구조를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파가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형체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천장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계속 나니까 처음엔 생각을 했죠. 아, 이 위에층이 헬스장이니까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몇 시지? 하고 이제 가위 눌린 상태로 그냥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어? 헬스장이 새벽 4시부터 여는 데가 어딨어요. 그때도 코로나가 판을 치는 판국에. 왜? 그래서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위에 천장 방이 테마룸이에요. 복층이에요. 헬스장이 아니라? 아니에요. 근데 뭐가 쿵쿵거리고 있는 거지? 근데 저 너무 겁이 나서 CCTV를 볼 엄두도 못 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친구가 왔을 때 야, 그 CCTV 한번 돌려볼래 해서 봤는데 그 부분만 테이프가 잘려 있는 거예요. 진짜 잘려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이 딱 지직하더니 테이프가 건너뛰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래, 아니야. 나 여기서 한 달만 일하면 끝나니까 그래, 겁먹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제가 공포 테마를 세팅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그러니까 거기가 층이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한 층은 이제 사다리로 올라가면 되게 무서운 공간, 밑에는 좀 평온한 공간인데 평온한 공간에서 세팅을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나님 누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야, 누가 온 거지? 이러면서 제가 나갔어요.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래서 또 내가 헛걸 들었구나 이러고서는 세팅을 하고 이제 덜덜 떨면서 위층에 이제 거기를 올라갔는데 거기에 되게 짜증나는 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엄청난 양의 연기가 미친 듯이 뿜어져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막 쫙 하면서 나오고 이제 그냥 그 수증기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이러면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놀래서 막 비명 지르면서 제가 도망을 나갔어요, 그냥. 근데 정말 무서운 게 그게 수증기 때문에 그 방 안이 안 보이잖아요, CCTV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냥 도망 나온 상태에서 나중에 다른 분한테 또 부탁을 해서 그걸 세팅을 했어요, 그냥.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갔을 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언니 뭐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선 이제 제가 세팅을 하고 그냥 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테마 중에 이제 사다리가 되게 많은 곳이 하나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할 때 거기는 유독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먼지도 많이 나오고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방은 아침마다 기어다니면서 제가 꼭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안 하면은 너무 더러워서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쓰레기장이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방이 정말 거의 마지막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모으고 이제 그거를 밑으로 이제 던지면 제가 그냥 한 번 더 쓸면 되니까 그걸 이제 다 쓸어서 밑으로 던져놓고 사다리를 이제 반쯤 걸쳐서 내려가면서 거기 문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겨서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다리에 반쯤 걸쳐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저 방 구석에 거의 또 어두침침해요. 구석에 어딘가 내가 봤던 것 같은 형체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제가 인지할 새도 없이 갑자기 그게 벌떡 일어나더니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제 쪽으로 막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오, 예. 제가 그 순간에 그 문 잡고 있던 걸 놓치면서 사다리 제가 떨어져서 발목이 아작이 났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아작 나고 그 위로 올려다 봤는데 그 머리가 이게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다가 싹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다시는 일 못하겠다고, 저 그냥 여기 인턴 그만하겠다고, 저 여기서 일 더 못한다 그러고 그만두고 그냥 제가 거기서 이 방탈출 쪽에 아예 발 자체를 안 두게 됐어요, 그냥. 와. 그러다 이제 최근엔 너무 하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한번 갔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있는지 구석을 볼 때마다 제가 흠칫흠칫 놀라더라고요, 계속. 근데 분명히 장담하건대 거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 제가 유독 겁이 많아서 그런 거지 방탈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담이 세요. 겁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막 공포 테마를 찾아서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더라도 아마 별로 놀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담센 친구처럼 봤는데도 별스럽지 않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실시간 그 채팅 참여하기 전에 살짝 내용을 봤는데 방탈출 괴담은 처음이에요. 처음일 거예요. 그분들은 안 무서워하거든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놓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이야, 사실 그 아니, 뒤로 이제 저는 약간 오. 그 공포 그 방 안에 갇힌다는 게 너무 예. 두려움이 돼서 이제는 방탈출에 조금 발걸음을 안 두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어느 직업이든 괴담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특히나 이제 지하에 있었고 또 이제 밀폐된 공간이고 또 테마도 그쪽이다 보니까 또 그런 귀신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특히나 그 안에 시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가짜긴 해도 예, 시체도 예.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 않았던 테마들 중에서는 피자국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간 혐오스러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 놓은 예, 일부러라도 어, 그죠? 공포심을 음.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귀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문도 열리고. 그쵸. 그런 식으로 내가 조정하지 않았는데 자물쇠가 풀려 있다든지 이런 어, 경우들은 일부러 만지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맞아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웃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손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울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방에 뭐 있는 것 같아요. 건너방에서 쿵쿵 소리 해요. 막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너무 공포심을 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안 오니까. 근데 이제 간혹 무서운 걸 즐기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는데 뭐 이제 진짜 즐기는 분들한테는 그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데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꺼내드려야 돼요. 그럼 기절해요, 진짜. 아니, 그러면 거길 왜 가신 거지? 이제 이게 무서우신데.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끌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가자고, 뭐, 애인한테든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특히나 이제 유흥가 쪽에 있다 보면은 술 한 잔씩 걸치고 나 이제 약간 업돼서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이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왜 겁이 없을 리가 없죠. 그분들도 사람인데. 허세를. 근데 그쵸, 허세를 부리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런데 들어갔다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 정말 지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리신 분들이 있는지. 되게 이건 좀 짜증난 진상 부분 중에 하나인데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구석에다가 누구 나오세요. 뱃속에 있는 거를? 네. 우와, 진짜 미쳤다, 이거. 이게 공포다, 이게. 와. 정말 공포죠. 근데 이제 현실 공포도 현실 공포인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방탈출이라는 게 굉장히 그 묘한 경계를 오가는 유흥거리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조금 말초신경을 자극하다 보니까 정말 큰 트라우마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굉장히 즐거운 경험으로 남길 수도 있는데 사실 공포 테마들 중에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미친 듯이 무서운 테마가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만약에 그 테마를 하게 되면은 아마 웬만해선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겪고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봤을 때는 그 테마는 영환분이 만드신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귀신 보는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맞아요.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나오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도. 실제로 그런 테마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나중에는 나아가서 실제로 이제 영환분이 이렇게 손 갖다 대면 이제 똑같이 귀신 보이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나중에. 아니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아무튼, 바나나님 덕분에 이런 또 이야기도 들어보네요. 방탈출 이런 이제 테마 카페에 관련된 괴담도 한번 들어보네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한 번이라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매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매장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유독 그런 곳들 있잖아요. 왜 꼭 방탈출이 아니더라도 그냥 남들이 전부 다 가는 공간인데 그냥 왠지 모르게 되게 추운 곳, 왠지 모르게 한기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아. 뭐 연기 그런 영한 기운을 못 느끼는 분들이더라도 여기는 무서운 곳 맞아. 라고 느끼는 곳, 새 매장이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그냥. 야, 오늘 또 바나나님께서 또 너무나 이야기를 진짜, 와, 이거 순식간에 몰입시켜버리는 이 재주가,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딱 이렇게 다 잡아버리는 게, 이야,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도 이제 뭐 타인이 겪은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또 네, 많이 많아요. 준비해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호, 일단은 실제로 이렇게 어두운 공간,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지하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귀신 목격담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이 분명히 움직였다든지, 이런 제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신 또 다른 또 직업 괴담을 가지고 계신 분,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업에서 이런 좀 괴담이나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위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